술 하면 간을 떠올립니다. 간하면 또 술을 많이 떠올리죠. 하지만 간을 좋지 않게 하는 건 술뿐만이 아닙니다. 주위에 이런 분들 많으시죠? 나는 술도 안 마시는데 간 수치가 높아. 왜 그럴까요? 과연 스트레스 때문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이유가 되는 요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간 수치를 올리는 유형 4가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간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의외의 사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이니 끝까지 봐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알기 위해선 간이 어떻게 생겼고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를 파악해야 합니다. 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른 장기에 비해서 좀 붉죠? 왜 붉을까요? 바로 혈액이 가장 풍부하게 흐르고 머무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심장이 뛰면 25%, 즉 4분의 1의 혈액이 간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13에서 18%의 혈액은 간 속에 머물러 있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간으로 공급되는 혈액입니다. 간은 두 군데에서 혈액을 공급받습니다. 첫 번째는 동맥이고 두 번째는 간문맥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동맥보다 간문맥의 영향을 많이 받죠. 1대 3 또는 1대 4 정도로 간문맥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들여다보니 간문맥으로부터의 혈액은 어디서 오죠? 바로 위, 소장, 대장, 비장, 췌장 등으로부터 오죠. 이 기관들은 무슨 기관이죠? 바로 소화기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간은 소화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화기 상태가 간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간 문맥으로부터 혈액을 많이 공급받는다를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이 간 문맥에 비장, 위장, 그다음에 췌장, 그다음에 대장, 소장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방금 전에 간이 소화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간에 소화기만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또 아닙니다. 아까 심장이 한번 펌프질 할 때마다 혈액의 4분의 1이 간을 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혈액에 악 영향을 미치는, 즉 질이 나쁜 혈액을 만드는 거의 대부분의 요소가 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부터는 좀 더 확장해서 4가지 경우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부하형입니다. 혈액 속에 해독해야 할 물질들이 많은 경우죠. 중요한 점은 해독 회로가 계속 돌아가서 과부하가 걸린 상태가 되면 세포 손상이 온다는 점입니다. 유발 요인으로는 스트레스, 독성물질 노출, 그다음에 알코올, 약물, 용매, 흡연, 단백질 보충제 과다 이런 것들에 노출이 되면은 활성산소가 많이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해독해야 될 물질이 많아지게 되면서 미토콘드리아는 과로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세포막 손상으로 이어지게 되고 간 수치가 오르게 되는 것이죠. 한 번 더 정리하면 폭음, 빈번한 음주, 그 다음에 약물, 타이레놀이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항생제, 한경량제, 한약, 건기식 이런 것들을 정해진 용량 말고 과하게 먹었을 때 이런 현상이 잘 일어납니다. 그리고 수면 부족, 그 다음에 스트레스, 흡연 이런 유해 물질에 노출됐을 때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증상으로는 오른쪽 위에 복부가 뻐근하거나 소화불량이 있다거나 피로하고 잠을 못 자고 그다음에 얼굴이 좀 붉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념하셔야 할 점은 이런 증상이 있다고 다 간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간이 과열된 상태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피하려면 스트레스 상황 벗어나야 되고 독성 노출 피해야겠죠. 유해 물질로부터 내 몸이 노출되는 빈도수를 줄여야 합니다. 당연히 술도 안 먹어야겠고 담배도 안 피워야겠죠. 참고로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적절한 운동은 도움이 되지만 운동을 과하게 하시는 분들, 몸 안에 활성산소가 많아지고 젖산이 축적되어서 간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회복에 집중을 잘 하셔야 간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으니 유념해 두세요. 두 번째로 살펴볼 유형은 부족형입니다.
혈액 속에 해독해야 할 물질을 해독해야 하는데 간에서 해독하기 위한 필요한 물질들이 모자란 경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독소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문제였는데 이 두 번째 유형은 독소가 별로 없어도 이마저도 해독시킬 내 몸에 물질이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이 부족하게 되면 해독 항산화 요소가 자기 역할을 못하게 되고 그리고 간 세포 내에 필요한 진액이나 이런 전해질들이 부족하게 되면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저하가 되면서 세포 손상이 일어나고 간 수치가 오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파란 표시를 해놨잖아요. 이러이러한 게 부족할 때 생길 수가 있다. 그런데 사실은 더 많이 있습니다. 아래 표를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자, 여기 보시면 간에는 우리 몸속의 물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회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물질은 이런 것들이 있죠. 엄청 많죠. 보면은 마그네슘도 있고 비타민도 있고 철분, 코엔자임 Q10, 카르니틴, 아르기닌, 글루타치온, 셀레늄, 비타민 C, 비타민 E, NADPH 이런 것들이 쭉 많이 있습니다. 자, 참고로만 봐두시되 이렇게나 우리가 간에 필요한 물질이 많은데 우리가 장에서 영양분 흡수가 불량하거나 먹는 음식의 질과 양이 떨어질 경우 간은 덜커덩거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더라도 소화기가 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을 일으키는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불규칙한 식사, 과도한 다이어트, 폭식, 그리고 공복 이런 것들 반복하는 거, 그 다음에 만성질환이 있거나 노화가 되었거나 잠을 잘 못 잤거나 탈수, 그 다음에 장에서 흡수가 불량하거나.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탈수인데요. 세포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삼투압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먹는 물이지만 물도 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이런 물질 부족형으로 인해 간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이런 증상을 동반하기가 쉽습니다. 피로, 그리고 손발의 열감함, 밤에 살짝 땀이 나는 거, 그리고 근육이 줄어들고 어지러운 거, 피부가 건조하고 근육 경련이 잦은 거, 그 다음에 잠을 잘 못 자고 새벽에 잘 깨는 거, 이런 것들을 포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해야 되고 수분 전해질 보충도 잘 해야 되고 규칙적인 운동, 규칙적인 식사, 적절한 수면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바로 정체형입니다. 무엇이 정체가 되느냐? 바로 정맥과 림프입니다. 앞에서 간으로 들어오는 간문맥 보셨죠? 그곳에 정체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이런 정체가 간 수치를 올리기도 합니다. 자, 이곳이 정체가 되는 이유는 우리 몸속 관의 역할, 호수관 같은 역할을 하는 혈관과 림프관들이 이 자세가 좋지가 않아서 물리적으로 비틀리거나 그 안에 흐르는 액들의 질이 좋지 않아서 예를 들어 찌꺼기가 끼어 있거나 독소가 있어서 정체가 일어납니다. 특히나 장에서 올라오는 독소, 그리고 비장에서 오는 혈구 찌꺼기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된다거나 배에 가스가 찬다거나 변비 설사가 있다거나 배에 꾸룩꾸룩 소리가 난다거나 하면 복부 쪽 림프 정체와 장독소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도 소화기가 중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네요. 그리고 상체를 이렇게 숙이는 자세를 잘 취한다든지 허리 통증이 있거나 골반이 삐뚤하다면 이런 자세로 인해서 림프 순환이 원활히 되지 않아 정체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간혹 이런 쓸개 관련된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데 쓸개즙 배출이 잘 안 되면 정체가 일어나서 간에서 나오는 독소가 장으로 잘 배출이 되지 않습니다. 간 수치를 올리는 원인들 중 하나죠. 이런 장독소 문제, 이런 원인들과 함께 제가 강조하고 싶은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비장에서 나오는 혈구 찌꺼기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도 간에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비장에서 생긴 적혈구 파괴물은 간에도 영향을 준다는 말인데 어떻게 비장과 간이 연결이 되어 있냐면 비장에서 이 노쇠환 적혈구를 파괴하게 되면 간으로 가서
간에서 이러한 해독작용을 거쳐서 담즙으로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노쇠한 적혈구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식생활이 불량해서 그리고 소화기관이 불량해서 날 때부터 삐리한 싱싱하지 않은 적혈구가 탄생하게 되면 비장에서는 적혈구 찌꺼기들이 많이 생성이 됩니다. 비장에서는 어떻게 이 노쇠한 적혈구를 구별해내냐면 비장이 구조적으로 필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적혈구의 지름은 이렇게 7에서 8 마이크로미터거든요. 근데 이 필터라고 불리는 이 틈 사이는 2에서 3 마이크로미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정상 적혈구는 유연해서 이런 것들을 막 비집고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노쇠한 적혈구는 딱딱해서 걸리게 됩니다. 이것을 분해해 가지고 이제 간 쪽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날 때부터 조금 불량한 적혈구들이 많이 생성이 된다. 그러면 비장이 받는 부담도 늘어나고 이어서 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량한 적혈구들이 왜 식습관에 영향을 받느냐, 소화기관에 영향을 받느냐면 적혈구 막을 구성하는 것 중에 지질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포화지방 위주, 즉 인스턴트 식품이나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포화지방 위주가 된다면 그리고 그것을 재료로 쓸 수밖에 없다면 적혈구의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으로 항산화 물질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는다면 산소의 영향을 방어하는 적혈구의 능력이 떨어져 적혈구 자체가 손상됩니다. 비록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지만 산소는 세포를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방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적혈구의 구성 성분인 헤모글로빈을 잘 합성하기 위해서는 철, 비타민, 단백질 섭취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싱싱한 적혈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튼튼한 소화기관이 필요하고 먹는 음식도 잘 조절해서 먹어야 합니다. 역시나 소화기가 간의 건강과 연결되지요. 마지막 네 번째, 대사장애형입니다. 간에는 혈액이 많이 몰려있다. 간이 건강하려면 혈액의 질이 중요하다. 하지만 대사질환이 있다면 혈액의 질이 좋을 수 없다. 그러니 이런 대사질환도 간 수치를 올리는데 영향을 미친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콜레스테롤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하고 참고로 통풍 있으신 분들도 간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따로 시간을 내어서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참 많았죠. 그 중에서 이번 영상에서 강조된 부분은 바로 소화기관, 소화 능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요약해 보면 간 수치는 염증 반응이 적절히 조절이 되고 있느냐, 우리가 물질을 제대로 공급받고 있느냐, 양적인 소화 능력이 되겠죠. 그리고 간세포 자체를 보호할 수 있는 항산화 능력이 유지되고 있느냐, 그리고 장, 위장, 소장, 대장, 비장, 췌장에서 간으로 이어지는 림프 정체가 일어나지 않느냐에 영향을 받는다고 요약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떠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약속!